안녕하십니까. 통찰TV의 조승재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한 번은 당신도 퀀텀 리프를 해야 된다 하는 제목으로 통찰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들 성공할까요? 계속 성공을 해서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퀀텀 리프라고 하는 과정들을 한번 거치는데요. 퀀텀 리프란 게 뭘까요? 양자도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퀀텀이 양자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성장을 안 합니다. 뿌리 이 뭉침이 그냥 꾹 나지막하게 있다가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루 만에 70cm 정도씩 6주 만에 무려 30m가 성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큰 성공은 그 사전에 준비 단계, 즉 인내와 기다림의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긴 학습 과정과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지 크게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나 히딩크 같은 경우 보세요. 오랜 동안에 손흥민 선수도 부친 밑에서 왼발 오른발 동시에 쓰는 발 훈련을 엄청나게 했죠. 그러다가 일약 축구의 대스타로 성장했죠. 이 양자도약이라는 현상은요, 우리가 원자핵을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으로 층을 이루면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궤도로 우리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인 원자, 양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눈에 뻔히 보이듯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일거에 도약을 하는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기본 원리가요.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퀀텀 리프처럼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정말 한때는 대단한 부국이었죠. 1920년대 정도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였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이 있다, 이렇게 알려진 한때 나라였죠. 굉장한 부국이었는데요. 하나의 어떤 꾸준한 이런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완전히 폭망해 버리죠. 반면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보면은요, 오랜 기간 동안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한순간에 도약을 해서 크게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전쟁의 폐허에 한때 직면했었죠. 그 다음에 한국도 전쟁을 했었죠. 그리고 오랜 동안의 고통과 인내를 겪은 다음에 어느 한순간에는 굉장한 성장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퀀텀 리프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성공하려면요, 한 번은 퀀텀 리프를 해야 되는데, 양자도약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양자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양자도약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파괴적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우리가 승부를 건다 하는 것이죠. 뭐 전쟁이 터진다든가 금융위기라든가 IMF 위기 같은 거, 이런 굉장한 위기,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승부를 걸고 배팅을 하고 승산의 기회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요, 월남전이라는 전쟁이 터졌는데 사실 우리가 월남전이라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빨리 뛰어들어서 기회를 선점하니까 오늘날의 대한항공 같은 엄청난 부를 쟁취할 수가 있었죠. 일본도요, 오늘날에 아주 굉장한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1950년 6.25 전쟁을 잘 이용했죠. 그래서 굉장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 심지어는 자국의 전쟁조차도 그 기회를 잘 이용하면은 굉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뉴 패러다임, 즉 산업혁명의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거부 열전을 한번 보십시오.
록펠러라든가 카네기라든가 포드 같은 경우 이런 미국의 대성공자들 보면 록펠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석유 왕이죠. 카네기는 철공왕입니다. 포드는 자동차 왕이죠. 이 사람들은 1차 산업혁명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그 최초의 기간 동안에 각각 산업의 뉴 패러다임이 어떻게 벌어질지 이것을 1%의 통찰력 있는 눈으로 완전 초기 단계에 이것을 알아채고 거기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고의 부자로 한때 올랐었던 분들이죠. 빌 게이츠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3차 산업혁명, 소위 정보화혁명의 선두에 서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죠. 또 베이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을 설립을 해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공할 만한 산업혁명의 물결이 닥쳐오니까 거기에 올라탔죠. 기회를 선점했죠. 그래서 오늘날 1위, 2위를 다투는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부 열전을 보면은요, 자, 이병철 씨, 정주영 씨, 둘 다 마찬가지죠. 둘 다 1차, 2차 산업혁명을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기회를 선점했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해진 씨, 소위 네이버를 설립했던 사람이죠. 지금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25조를 훨씬 넘습니다. 30조 육박하죠. 굉장한 거죠. 현대차보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보다도 더 높고요. KT 같은 거는 시총 7조인데 그보다 월등히 높죠. 서정진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 이 바이오의 열풍을 올라탔죠. 그래서 그걸 제일 빨리 누구보다 선점을 했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도 우리나라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자의 서열을 다투고 있습니다. 불과 십몇 년 만에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큰 도약을 하려면 두 가지 기회 중에 하나를 선점해야 된다. 하나는 파괴적 위기, 전쟁이나 패닉 같은 것이 왔을 때 거기에서 승부를 걸거나, 또 하나는 산업혁명의 물결이, 새로운 산업혁명이 닥쳐왔을 때 거기에서 기회를 선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능력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한두 명하고 평생 동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닉이나 이 전쟁의 위기, 즉 파괴적 위기에 베팅을 해서 성공한 일본의 현금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일본에서도 현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파괴적 위기가 있는 곳에만 투자해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의 옆집 할머니는 3천만 원 수십 년 전에 투자했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때 무려 7,700억의 거부를 축적했습니다. 다른 거 없죠. 이런 퀀텀 리프의 능력을 가진 능력자 옆에 같이 붙어 있으면서 평생 동행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퀀텀 리프에 성공하려면 퀀텀 리프의 비밀을 우선 알아야 되겠는데요. 퀀텀 리프의 비밀은 빅뱅 변화의 학습과 통찰을 통해서 독서 광이 되는 게 첫 번째 좋습니다. 최소한도 독서를 해야 되죠. 안 되면 유튜브라도 봐야 되죠. 그래서 남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또 변화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마음 그릇이 커야 돼요. 마음 그릇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보면요, 손정희 회장하고 마윈이 대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담의 주인공 손정희와 마윈은 다음 차세대의 거대한 산업혁명의 물결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최고의 영웅들이죠.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인생에서 크게 한번 성공하려면, 즉 양자도약을 하려면 꿈과 열정을 가지고 미래의 기회를 포착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실행력으로 뒷받침됐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꿈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죠?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401k라고 하는 퇴직연금이 1983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미국 정부가 가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60세까지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퇴직연금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는 있죠. 그런데 60세까지는 해약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월급의 10%를 60세까지 꾸준히 저축할 수밖에 없었고 그 돈들을 전부 다 주식에 계속 장기 투자를 수십 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주가가 보면 끊임없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죠.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강해진 것은 퇴직연금 401k 영향이 또 큽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중산층들은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헤이우드라는 70년대에 농구 스타가 있었는데요. 워낙 농구를 잘하다 보니까 나이키에서 지분 10%를 받을래, 아니면 현금을 1억을 선택할래,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농구 스타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들어보니까 에이 뭐 나이키 이제 중소기업에 불과한데 이거 크게 성공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현금 1억 받읍시다, 이래갖고 현금 1억을 선택했어요. 그런데요, 불과 20년도 안 된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나이키 지분이 얼마가 됐냐, 10조가 됐어요. 10조.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10조 벌 것을 1억밖에 못 번 거죠. 이 손정희는 2000년도에 마윈의 알리바바에 2천만 불, 약 240억 투자했는데요. 현재 가치는 약 1,400억 달러, 170조가 됐습니다. 7,000배 올랐죠. 7,000배. 딱 한 번에 200억 투자하는 것만으로 무려 170조라고 하는 일본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린 부텔릭이 있는데요. 캐나다 워털루 대학 1학년 때 1년간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1년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1학년생이 1년 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의 거대한 400명의 물결을 피부로 감지하고 거기에 부르르 떨면서 1년 동안 암호화폐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10조 재산이 됐습니다. 10조. 1년 만에 10조도 벌 수 있다. 그런 400명의 물결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올라타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비탈린 부텔릭이 무슨 자기 돈 쓴 거 있어요? 자기 돈 안 썼어요. 재능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젊은이들도 이런 것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쿠팡도 설립 9년째 가치가 10조가 됐고요. 배달의민도 설립 8년째 5조가 됐어요. 이제는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5조, 10조 만드는 것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퀀텀 리프를 위해서 지금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성공자들을 보면은 기업가가 되든지 투자가가 되든지 이 두 가지가 대단한 성공을 가질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업가 되려면 다 겁을 내는데 지금은 돈도 없이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습을 하고 통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걸 여러분들 누르시면서 성공과 행복 바이러스 전파 부탁드립니다.